무슨 수업인지는 알고 오신 거죠? 그러니까 제 수업을 듣고 있으신 분들은 뭐 똑같이 그냥 하시면 되고, 매 수업마다 이렇게 만든다라는 거 이렇게 드릴 테니까 책 따로 막 보고 몇 번 보세요 몇 번 보세요 이러지 않을 거니까 그렇게 할 거고요. 거기 한 페이지 넘기시면 거기 계획 1월 10일부터 2월 3일까지 8번의 수업으로 완료가 돼요. 그 마프 시너지 교재 앞에 보면 거기 1558문제라고 써 있어요. 1558문제. 요거 보면 돼요. 요거. 1558문제니까 8번 수업을 하면은 8로 나누면 대충. 근데 거기 안에 이제 1등급 문제 내가 안 풀릴 거거든요. 그 다음에 서술형 문제 안 풀릴 거라서 한 200에서 300문제 빠질 거예요. 네, 들어오세요. 저 하나 가져가세요. 네. 200에서 300문제 정도 빠질 거예요. 그러면은 1200 정도라고 생각한다면 한 150문제? 숙제가? 조금 빡셀 거예요. 그러면은 자, 우리가 1월 말에서 2월 초에 끝난단 말이야. 그럼 2월달 한 달 동안 뭐 크게 보면은 3월 넷째 주까지는 내가 확통 수업을 안 하고 있을 거야. 그럼 한 2바퀴 정도, 3바퀴 정도? 마프 시너지를? 3바퀴 정도 돌린다고 쳤을 때 만약에 자기가 숙제를 다 못할 것 같아, 느낌이. 그러면은 홀수분만 푸세요. 반만 풀라고. 어떻게든 그렇게든 해서 좀 따라오려고 노력하시고, 만약에 다 하고 싶다, 욕심이 난다 라고 한다면 끝까지 다 하시면 되는 거고, 이렇게 진행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도 아마 130 몇 번인가 150 몇 번인가 한번 그럴 건데 이따 말씀드릴 거고요. 이제 본격적인 그 진도는 6페이지 보시면 거기서부터 시작이에요. 6페이지 보면은 이제 원순열 뭐 이렇게 하고 이제 시작이 되는 건데, 원순열, 그 다음에 중복순열,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을 하려면 일단 순열을 안다라는 가정 하에 시작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만약 여러분들이 고2면, 예비 고2면 내가 그냥 할 텐데 1년이 지났잖아요. 순열 조합을 한 지가. 맞죠? 그래서 앞부분 해야 돼요. 안 하면 또 문제가 생겨요. 난 안 하고 싶거든요, 솔직히 말하면. 진짜 안 하고 싶어요, 이 앞부분을. 근데 이걸 해야지 스무스하게 넘어가요. 근데 이미 어느 정도 살짝 좀 알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좀 졸려요. 지루할 거야. 한 1시간 10분 정도 내가 떠들어댈 거거든? 수학학 파트를 복습을 해드릴 거야. 좀 지루한데 잘 들어주세요. 그 이후부터는 아마 새롭게 듣는 거다 보니까 조금 더 수월하게 갈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앞부분 좀 지루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해야 되니까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해보도록 할게요. 가볼게요. 1페이지 가보겠습니다. 일단은 이것도 말할게요. 확률과 통계는 총 3가지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경우의 수로 말할게요. 여기 이제 원순열도 있고 뭐 중복 조합도 있고 뭐 되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제 거기 파트를 경우의 수라고 세팅을 하고요. 확률과 통계니까 이제 확률이 있고요. 그 다음에 통계가 있습니다. 요걸 잘해야 이해를 합니다. 알았죠? 그리고 얘랑 얘는 조금 독립적인 단원이어서 요게 끝부분하고 얘랑 연결되어 있는데, 내신은 여기 부분을 잘해야 통계를 잘할 수 있도록 세팅을 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다 연결되는 그런 단원이라고 기억해 주길 바래요. 그러니까 여기 제일 잘해야 돼. 근데 여기가 제일 어려워. 상대적으로 요 영역이 되게 쉽거든. 그럼 뭐가 어렵냐면, 순열조합 파트 공부했을 때 그 느낌을 생각을 해봐. 다른 어떤 단원들은 지금 뭐 여러분들 뭐 수원수투 같은 거 했을 수도 있고 뭐 그런 건데, 그런 거는 내가 몰라서 못 푸는 거지, 답이 딱 나왔을 때 그거에 대한 확신이 생깁니다. 뭐 35 이러면 딱 체크하고 넘어가서 내가 맞았다 라는 느낌이 올 텐데, 이거는 내가 답이 35가 나왔어, 아닐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들어. 왜냐면 보기에 35도 있고 70도 있고 105도 있단 말이야. 그럼 내가 곱하기 2를 안 했거나 곱하기 3을 안 했으면 문제가 생기잖아. 또는 보기가 13, 14, 15, 16, 17 이렇게 됐는데 내가 13이 나왔어. 내가 덜 셌거나 더 많이 셌으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이 있단 말이야. 그래서 나도 여기를 별로 안 좋아해. 꼼꼼한 사람이 이긴단 말이야. 꼼꼼하고 되게 잘해야 되거든. 근데 나는 일단 1차적으로는 내가 별로 꼼꼼한 사람이 아니야. 그렇게 꼼꼼한 사람이 아니어서 이런 뭔가를 그 딱딱 떨어지게 해서 하는 그게
나도 생각보다 조금 강사 입장에서에 비해서 좀 많이 틀리는 편이야. 한두 개를 좀 놓쳐가지고. 근데 나는 틀려도 괜찮거든, 이제. 나는 시험 보러 가는 사람이 아니잖아. 나는 뭐 틀리면 너네한테 살짝 쪽팔리면 돼. 근데 여러분들은 그런 걸 하나로 인해서 지금 문제가 생기죠? 대입이 바뀌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좀 꼼꼼하게 하려고 노력해요. 그러니까 나도 안 틀리겠지만, 최대한 안 틀리고 노력하겠지만, 그런 거를 좀 잘해야 된다고. 근데 요거랑 요거는, 이 뒤쪽 파트랑 통계 파트는 풀어. 답 나와. 또 확신 생겨. 여기는 괜찮아. 여기 부분이 조금 어려워서 그런 거거든요. 그런 게 좀 어렵다. 내용적인 건 어렵지 않은데, 그런 게 좀 어렵다라는 걸 좀 인지했으면 좋겠고요. 이제 내신을 먼저 말씀드리면, 대부분의 학교는 확률 끝까지가 중간고사고, 통계만 기말고사를 봅니다. 보통은. 근데 학교에마다 또 달라서 여길 반으로 쪼개서 여기 부분이랑 또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순위여고 같은 경우는 재작년 같은 경우는 중간고사 여기까지 보고 기말고사를 전범위로 했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절반, 여기 절반 이렇게 했어요. 학교 선생님 마음이니까 뭐 이렇게 하면 되겠고요. 수도여고는 확률 끝까지 중간고사, 그 다음에 통계만 기말고사 이렇게 됐었고요. 영신고는 반반으로 나누는 편이고 보통 그렇게 생각하시고, 당국고도 여기 끝까지, 그 다음에 여기 하나만 그런 편이에요. 그러니까 통계만 나왔으니까 사실 여기가 되게 쉽거든요. 공부하면요 되게 쉬워요. 그래서 여기는 점수를 잘 받아요. 기말고사는 점수 잘 받는단 말이야. 그럼 내신 내가 지금까지 경험해 봤을 때 내신에서 등급을 잘 나오게 하려면 중간고사를 잘 봐야 돼요. 중간고사를 못 봤으면은 얘는 다 잘 본다니까요. 1, 2등급은. 그러니까 역전이 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중간고사를 잘 봐야 돼요. 중간고사 잘 보면 통계 되게 자신감 있게 가요. 근데 중간고사 못 보잖아요. 이것도 되게 불안불안하게 볼 거예요. 그러니까 중간고사 잘 봐야 돼. 아무튼 그렇게 말씀을 드려요. 괜찮죠? 제 경험을 그냥 말씀드린 겁니다. 이렇게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출발 가볼게요. 자, 그럼 경우의 수를 잘하려면, 확률을 잘하려면, 아무튼 경우의 수를 잘하려면 사칙연산을 잘해야 돼요. 사칙연산을 잘한다는 얘기는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를 잘하면 돼요. 일단 더하기랑 곱하기에 대해서는 아주 스무스하게 알고 있는 상황이에요. 첫 번째 더하기, 두 번째는 곱하기죠. 곱하기. 더하기는 언제 하는 거냐면 AND라는 느낌이 있을 때. 미안해, 또는이지. 또는이라는 느낌이 있을 때, 뭔가 뭐뭐이거나 뭐뭐이다 이런 느낌 있잖아. 그런 느낌이 됐을 때 더하는 겁니다. 이거에 대해서 내가 이거에 대한 감각을 굳이 키워줄 필요 없어요. 이미 살짝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또는이라는 그런 액션이 나왔을 때는 더하기가 되겠고, 그다음 곱하기라는 건 AND, 뭐뭐이고라고 하는 그런 느낌이 들었을 때는 곱하기다. 근데 AND와 동일한 말이 뭐냐면은 동시에. 근데 그 동시에라는 단어가 same time이 아니야. 같은 시간대가 아니라 내가 주사위를 던지고 동전을 던지잖아. 그럼 주사위랑 동전을 동시에 던진다라고 하는 그 멘트가 같은 시간에 던지는 게 아니라 주사위를 던지고 동전을 던져도 그걸 같은 시간이라고 표현한다고. 그냥 동시에라고. 알았어요? 그래서 이고라는 그 단어가 동시에 또는 연달아 지속적으로 이런 느낌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뭐 웬만한 강사들이 다 하나같이 얘기하는 게 이제 이거죠. 서울에서 대전을 갔다가 대전에서 그 다음에 부산을 가는 그런 상황이 있어서 여기서 가는 그런 경우의 수가 3가지, 얘가 2가지라고 했을 때 초딩들은 다 세겠지. 이렇게 1가지, 2가지, 3가지, 4가지 이렇게 세겠지만 좀 유능한 초딩들은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 게 3가지고 AND,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 게 2가지니까 AND에서 곱하기를 한다. 6가지다. 이런 식으로 가는 게 곱하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더하기랑 곱하기에 대해서는 순영어 접에서 다 했으니까 가시면 되겠고, 자 이제 3번 가볼게요. 세 번째는 뭐냐면 빼기입니다. 빼기 진짜 잘해야 되고요. 네 번째 나누기 개 잘해야 됩니다. 고등학교 1학년 파트에서 배운 거는 나누기는 그다지 그렇게 영향을 미치지 않았는데, 이 확률과 통계 쪽 파트에서는 나누기 진짜 잘해야 돼요. 일단 먼저 빼기부터 말씀드릴게요. 빼기에 대해서는 첫 번째 뭐냐면은 거기 써있는 대로 가본다면 겹치는 것이 존재할 때야. 확률과 통계 쪽에서는 집합과 좀 연관이 있어야 되는 건데, A 또는 B,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는 이제 더하기 개념이지만 너의 이제 덧셈 정리, 그러니까 이거의 원소의 개수는 A의 원소의 개수, 그 다음에 B의 원소의 개수 이렇게 구한 다음에 만약에 이제 저거랑 겹쳐지는 부분이 있다라고 한다면 여기서 이렇게 교집합을 빼는 상황이잖아. 그러니까 여기 부분에 대해서 빼기를 잘해야 된다. 겹쳐지는 부분이 있으면은
저 중복되는 부분을 빼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적어도라는 단어가 나왔을 때, 두 번째는 뭐냐면 적어도라는 단어가 나왔을 때, 근데 또 이렇게 생각하지 마요. 적어도라는 단어가 나오면 무조건 뺀다라고 생각하지 마요. 이 단어가 주는 그 어감이 여사건으로 갈 때도 있지만 여사건으로 안 갈 때도 있어요. 근데 일반적으로 100문제 중에서 한 97문제 정도는 적어도가 나오면 여사건으로 생각한다고 해서 이 여사건 이용한다 이렇게 얘기하죠. 이거의 상황은 이런 느낌입니다. 전체 집합을 U라고 쓸게요. 그 다음에 A라는 집합을 이렇게 표현한다면 내가 이걸 구하고 싶은 거야. A의 원소의 개수, 그러니까 A의 경우의 수를 구하고 싶은 거야. 그럼 A의 경우의 수를 구한다는 소리는 전체 경우의 수에서 A가 아닌 거를 빼도 괜찮다고. 전체 경우의 수에서 A가 아닌 거를 빼도 괜찮다고. 맞나요? 자, 무슨 얘기냐? 이거를 A라는 그 경우의 수를 그냥 구하면 되는데 마치 이런 것처럼 서울에서 대전을 갔다가 대전에서 부산으로 가는 그 편안하게 계산하셔도 되는데 이게 구하는 게 너무 어려운 거야. 여기 부분을 계산하는 게 너무 어려워서 이 여사건을 이용한다는 소리는 무슨 말이냐면 이 여사건에서 이 자녀라고 하는 그 느낌은 우회적으로 구하겠다 이런 느낌도 괜찮아. 우회적으로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이런 생각이어서 얘를 구한다기보다는 이거의 반대 과정을 계산하겠다 이런 느낌으로 해서 전체 경우의 수에서 이걸 빼겠다 이런 느낌으로 가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됐나요? 세 번째, 빼기에 대한 세 번째 이야기. 저는 그걸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인데 뭐뭐가 아니고 뭐뭐가 아닐 때 이런 컨셉이 나왔을 때도 좀 조심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걸 좀 기억하세요. 얘를 뭐라고 부르냐면 포함배제 원리라고 해요. 이렇게 설명을 해요. 근데 저 단어를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요 상황이 나왔을 때 이렇게 한다라는 걸 인지해 주세요. 가볼게요. 뭐뭐가 아니고 뭐뭐가 아닐 때, A가 아니고 B가 아닐 때라고 잡아본다면 A가 아니고 그 다음에 B가 아닐 때에 대한 경우의 수를 구해보고 싶다고. 됐나요? 그럼 요거에 대해서는 당연히 이건 드모르간의 법칙을 좀 해보고 싶은 생각이야. 맞나요? 그럼 얘는 A 합집합 B의 전체 여집합. 괜찮으세요? 그럼 얘는 얘랑 연결시키면 전체 집합에서 뭐 빼면 되냐면 이렇게 빼셔도 괜찮아. 맞아요? 이 표현은 이거랑 똑같으니까. 괜찮지? 근데 여기 부분 또 뭐냐? 저거잖아. 맞죠? 저기 동그라미 1번이잖아? 얘를 다시 한번 정리한다면 전체 경우의 수에다가 A의 경우의 수, 그 다음에 B의 경우의 수, 그 다음에 교집합 경우의 수 이렇게 처리를 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 상황이 됐을 때 이쪽으로 끌고 갈 수 있는 그 능력이 좀 필요한 상황입니다. 되실까요? 이거 관련해서 예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바로 아래에 있는 예제. 1부터 100까지의 자연수 중에서 2와 5로 모두 나누어 떨어지지 않는 자연수의 개수를 구해보라고 했습니다. 그냥 센수학에서, 센수학 수학화에서 가져온 거야, 그냥. 자, 그러면 2로도 나누어지지 않고 5로도 나누어지지 않는다는 소리잖아. 2로 나누어지지 않고 5로 나누어지지도 않아. 그럼 2로 나누어진다는 건 2의 배수고요. 5로 나누어진다는 건 5의 배수야. 그래서 그 표현을 이렇게 쓸게요. 2의 배수가 아니고 5의 배수가 아니야. 이 멘트랑 똑같은 멘트라고. 그럼 얘를 A로 봐. 얘를 B로 봐. 그럼 우리 이제 쭉 써야 되는데 결론적으로 얘라는 걸 알잖아. 이걸로 갈게. 이미 이걸 알고 있으니까 일단 답 씁니다. 바로 출발할게요. 총 100개 있으니까 100 전체 경우의 수에서 2의 배수인 건 50개고요. 그 다음에 5의 배수인 거는 20개죠. 2의 배수이면서 5의 배수인 거는 10의 배수입니다. 10의 배수는 10개 있습니다. 이렇게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됐나요? 근데 생각보다 이걸 보면
못합니다, 잘. 그래서 정립하셔야 됩니다. 됐을까요? 이렇게 넘어갈게요. 다음 나누기로 가볼게요. 거기 아래 보시면 일단 나누기에 대해서 내가 뭐라고 써놨냐면 순서 무시 그리고 중복 뭐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예시로 설명을 드려볼게요. 먼저 첫 번째 예시는 A랑 B랑 C가 있는데 회장, 부회장을 뽑는 경우의 수야. 그럼 내가 이렇게 쓸게요. 회장이 있고요, 부회장이 있어요. A라는 사람이 있고 B라는 사람이 있고 C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이거랑 이거는 위계질서가 있는 존재잖아. 그럼 당연히 AB, AC, BC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이렇게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BA, 그 다음에 CA, CB 이렇게 될 수 있어. 맞죠? 근데 이걸 누가 이렇게 계산해? 당연히 알고 있지. 우린 뭐라고 알고 있냐면 3명 중에서 2명을 순서 있게 뽑겠다라고 해서 3P라고 쓰고 3 곱하기 2라고 해서 6이라고 쓸 거 아니야. 그치? 근데 일단은 나누기라는 그 개념을 보여주려고 일단은 나열해 봤습니다. 두 번째 예시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회장, 부회장으로 나누는 게 아니라 대표 2명을 뽑겠다고. 대표 2명. 그럼 이 대표 2명은 서로 누가 위고 누가 아래인지는 모릅니다. 그럼 A, B, C라는 친구를 3명 중에서 2명을 뽑아. 그럼 얘는 A, B 이렇게 뽑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AC 이렇게 뽑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BC 이렇게 뽑으실 수도 있습니다. 맞으세요? 이걸 뭐라 부르죠? 조합이라 부르죠. 얘는 3명 중에서 2명을 뽑는다라고 하기도 합니다. 맞나요? 그때 이 3C라고 하는 거를 어떻게 계산했는지 한번 기억을 해본다면 여기는 이 친구는 계산할 때 3P2라고 하는 친구를 2팩으로 나눴습니다. 맞나요? 이 나누는 이 과정을 공부하자고요. 이 나누는 이유는 공식이 그래서 그런 게 아니라 중복이라서 그래요. A, B, B, A는 똑같은 거잖아. 여기 입장에서는. A, C, C, A는 똑같은 거잖아. B, C, C, B는 똑같은 거잖아. 맞지? 회장, 부회장에 어떤 그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 상황이니까 그런 것들이 2개씩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얘를 2로 나누는 거다라는 개념이야. 괜찮아요? 그래서 중복되었거나 뭔가 순서를 무시한다. 이 순서를 무시한다라고 하는 그 개념. 그때 같은 것이 있는 그 개수로 나눠준다라는 그런 느낌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물론 평소에 그렇게 살아가지 않죠. 이 조합을 계산할 때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계산하러 가지만 왜 도대체 2팩으로 나눴는지 2로 나눴는지에 대해서 고민 한번 해보자는 얘기야. 됐죠? 이렇게 정리합니다. 다음 넥스트 2번으로 가볼게요. 경우의 수 유형정리라고 써있는데 괄호 1번에 대해서는 그거 다 암기하셔야 됩니다. 그거는 여러분한테 맡겨요. 7의 배수는 좀 어려워서 잘 안 나오고요. 2의 배수, 3의 배수, 4의 배수, 5의 배수, 6의 배수, 8의 배수, 9의 배수 각각의 배수에 대한 성질 다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나올 때마다 그거를 보면 안 되고요. 오늘 내로 외우세요. 알았죠? 어려운 거 아니니까. 괄호 2번 갑니다. 이런 상황이 나와요. 예를 들어서 x 플러스 y 그 다음에 a 더하기 b 더하기 c x 플러스 y랑 a 더하기 b 더하기 c랑 곱해서 나오는 그런 항의 개수를 구하라고 한다면 그냥 이렇게 전개를 하면 돼요. 이렇게 전개한다라는 그런 느낌으로 바라보시면 이 전개한다는 느낌은 어떤 느낌이냐면 요 2개의 항 중에서 하나를 뽑고요. 요 3개의 항 중에서 하나를 뽑는 느낌이야. 그래서 전개하는 거잖아. 맞죠? 그래서 그 느낌을 살리신다면 2개 중에서 하나 뽑으시고 그 다음에 3개 중에 하나 뽑으시면 6개가 나오는 거지? 2C 곱하기 3C는 6이니까 그렇게 계산하겠다는 얘기야. 맞죠? 그 마인드를 기억하고 있자고요. 두 번째 예시입니다. x 플러스 y의 제곱이야. 그 다음에 a 더하기 b 더하기 c야.
그럼 선생님 저 알아요. 이렇게 해서 얘는요 이거잖아요. x 더하기 y, x 더하기 y 이렇게 바꾸고요. 얘는 a 더하기 b 더하기 c니까 얘는 2, 얘는 2, 얘는 3이니까 2 곱하기 6 곱하기 3 이러면 안 되고, 얘를 전개해보면 이미 알고 있지만 x의 제곱 더하기 2xy 더하기 y 제곱이지. 요 항이 3개밖에 안 나오잖아. 중복되는 거니까. 왜 중복되지? xy랑 yx랑 곱하면 똑같으니까. 맞죠? 그래서 동일한 그런 항이기 때문에 저렇게 벌어진다고. 그래서 이런 상황이 나왔을 때는 이렇게 바라보지 말고 일단 이 친구를 뭔가 전개해서 이렇게 만들고 가셨으면 좋겠다고. 됐나요? 그럼 얘는 3, 얘는 3. 다 다른 항이니까 37 곱하기 37에서 얘는 9가 된다. 이런 느낌으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됐어요? 먼저 전개부터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봅니다. 지금 기본기 잡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 이야기, 약수의 개수와 총합. 예를 들어 12의 약수로 갔네요. 제가 12의 약수는 1, 2, 3, 4, 12, 6, 12 이렇게 총 6개가 있습니다. 그럼 저기는 저 친구가 6개인 이유는 이미 다 알고 있어요. 초등 때부터 알았을 겁니다. 저기는 저 친구는 내가 표를 이렇게 그려보면, 그려져 있니? 다 그려놨네 내가. 12라고 하는 친구를 소인수분해 하시면 2의 제곱 곱하기 3의 1승입니다. 맞죠? 4 곱하기 3이니까 그 친구를 여기다가 2의 0승부터 쓰세요. 2의 1승, 2의 2승 이렇게 써있고요. 그 다음에 3의 0승이랑 3의 1승 이렇게 바라보시면 얘랑 얘랑 곱하면 1이 되고요. 얘랑 얘랑 곱하면 2가 되고, 얘랑 얘랑 곱하면 4가 되고, 얘랑 얘랑 곱하면 3이 되고, 얘랑 얘랑 곱하면 6이 되고, 얘랑 얘랑 곱하면 12가 됩니다. 맞나요? 그래서 6개인 거야. 6개인 이유는 3 곱하기 2여서 그래. 맞나요? 3 곱하기 2. 3 곱하기 2인 이유는, 그러니까 3 곱하기 2야. 왜 3이냐? 2의 2승까지 2의 0승부터 시작해서. 3의 1승까지 3의 0승부터 시작해서. 그래서 여기 위에 있는 요 숫자와 여기는 요 위에 있는 저 숫자에다가 각각 1씩 더해서 곱한다. 이렇게 외웠다고요. 맞나요? 그 이유를 인지해야죠. 그리고 자주 나오는 게 뭐 이과분들의 미적분 파트에서도 나오는 거 알 수 있습니다. 약수의 총합을 물어보는 상황이 벌어지는데요. 약수의 총합이라는 거는 당연하게도 이걸 다 더하면 돼요. 다 더하는데 조금 더 생각해 본다면 총합은 1 더하기 2 더하기 4 더하기 3 더하기 6 더하기 12 이렇게 그냥 단순하게 더한다면 만약에 얘가 504 정도 되면 돌아버립니다. 그러지 마시고 여긴 이 친구는 2의 제곱까지잖아요. 2의 0승 더하기 2의 1승 더하기 2의 2승 됐나요? 그 다음 여긴 이 친구는 3의 0승 더하기 3의 1승 이렇게 하시면 이렇게 곱하면 얘가 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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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곱하면 얘가 돼요. 됐나요? 됐죠? 이렇게 하시면 이거를 먼저 계산하시고 얘를 먼저 계산하셔서 둘이 곱하는 것도 나쁘지 않잖아. 그런 식으로 계산하겠다는 얘기야. 괜찮으세요? 근데 이걸 계산할 때 이건 지금 되게 쉬우니까 이건데 만약 이걸 계산하는 데 있어서 등비수열의 합도 좀 신경 쓰면 해요. 등비수열의 합. 합을 이용하자. 한다라는 것도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리해 드릴게요. n이라는 그런 숫자가 이렇게 소인수분해 되면 a의 l승 그렇게 써놨나요 내가? b의 m승 c의 n승 이렇게 소인수분해가 되면 요거의 양의 합수의 개수는 각각에다가 더하기래요. 각각에다 더하기래요. 이렇게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양의 합수의 총합이라고 하는 마인드는 A의 0승부터 A의 1승까지 B의 0승부터 B의 M승까지 여기 아래로 갈게요. C의 0승부터 C의 N승까지 다 곱하신다 라고 그냥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정리할게요. 다음 페이지.
색칠 문제. 색칠 문제는 거기 써있듯이 인접한 부분이 많은 곳 먼저 색칠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궁서체로 써놨어요 내가. 쓸데없는 생각하지 말고 유리하니까 그렇게 해요. 왜 그런지 고민하지 말고 그냥 널리 알려져 있으니까. 1번부터 가볼게요. 그림이 이렇게 생겼어요. A 영역 찡찡찡, B 영역, C 영역, D 영역, E 영역 이렇게 됐어요. 일단 인접한 부분이 제일 많은 게 뭔지를 확인해 보니까 A라는 영역이 제일 많아요. 이거 먼저 쓰시에요. 먼저 계산하지 말고 제발. 난 여기부터 계산할 거야 라고 쓰시고, 그 다음에 C라는 친구가 이렇게 3개의 영역, D라는 친구도 이렇게 3개의 영역이 인접해 있으니까 C부터 해도 되고 D부터 해도 돼요. 상관없어요. 이렇게 갈게요. 그 다음에 B라는 친구는 A랑 C 영역 2개, E랑 영역 2개. 그래서 뭐 먼저 해도 되죠 이거. 이렇게 가시면 돼요. 됐나요? 이렇게 하시고 몇 개의 색깔이냐면 5개의 색깔이야. 그러면 일단 A에 칠할 수 있는 색깔의 수는 5개입니다. 맞나요? 어디요? 여기 뭐죠 이거? B죠? 고마워요. 5가지죠? 그 다음 이렇게 하고 헷갈리니까 여기 빨간색 칠했다라고 가정해요. 이렇게. 저것도 빨이라는 단어 쓰기 싫어. 1번 색깔이라고 쳐. 이렇게. 됐니? 그 다음에 여기에 칠할 색깔은 1번과 다른 색깔을 칠해야 되잖아. 4가지 쓰세요. 이렇게. 됐나요? 2번 색깔 칠했다고 이렇게 쳐. 괜찮죠? 여기까지? 그럼 여기에 칠할 색깔은 1번과 2번 색깔을 칠한 거 아닌 거. 그럼 3번이라고 하지 뭐. 3가지. 3번, 4번, 5번 중에서 3가지 중에 한번 치자지. 됐지? 그 다음부터가 중요해. 여기까지 왔어. 이제 B라는 친구를 칠할 때는 만약에 이 표시를 안 했으면 너네가 틀릴만 해. 근데 이렇게 표시를 했잖아. 그럼 1번 아니면 2번이잖아. 3. 됐나요? 그 다음에 E라는 친구는 1번 아니면 3번. 1번, 3번을 제외한 친구잖아. 역시나 남아있는 색깔 3. 이렇게 계산하자는 얘기야. 된 거야. 다음은 2번. 그림을 내가 정교하게 그릴 수는 없잖아요, 그거를. 그래서 그냥 대충 그릴게요. 비슷하게. 비슷하나? 망인데 벌써 어떡하지? 아, 물으면 되겠지, 뭐 그냥. A, B, C, D. 가볼게요. 저런 식으로 되어 있을 때 저 지도를 4가지 색으로 칠하려고 합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홍빈아, 어디서 칠할까요? 왜 B예요? 다 인접한 부분 똑같아요. 근데 뭔가 이거는 B랑 D랑 비슷한 거. 아니, 안 붙어 있어요. 그냥 안 붙어 있는 거예요. 그림이 좀 이상한 거예요. A. A부터 할까요? 좋아요. A. 홍민아, 끝까지 갈게. 그 다음 뭐 하고 싶어요? 이러면 안 돼요. 아니, 다한테 얘기하는 거야. 이렇게, 요런 상황 있지. A 다음에 바로 옆에 있는 거를 하잖아? 그럼 나중에 네가 힘들어. 그냥 그거는 내가 경험한 상황이니까 받아들여요. 요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 대각선부터 하세요. 그래도 유리해요? 괜찮을까요? 이렇게 개수가 똑같을 때 있잖아. 인접한 그거의 개수가 똑같을 때는 대각선으로 생각하라고. 됐지? 그 다음에 B든 D든 상관없어. B하고 그 다음에 D 이렇게. 됐을까요? 그러면은 집에 가서 해보세요. 한번. 오늘 일단 이건 내가 알려줬잖아요. 집에 가서 A, B, C, D로 해보라고. 그냥 벌써 불편해질 거야. 그 느낌이 올 거야. 일단 이렇게 할게. 자, 그럼 갑니다 이제. 4가지 색깔입니다. 요게 칠할 수 있는 경우의 수 4가지입니다. 맞나요? 요게 칠할 수 있는 경우의 수? 얘 빨간색 칠했어. 얘랑 얘는 인접하는 거 아니야. 요 점으로 인접한 거 인접하는 게 아니야. 요게 칠할 수 있는 경우의 수 몇 가지? 4가지지, 그치? 4가지야. 아니, 필기하지 마. 어차피 지울 거거든. 4가지야. 그럼 얘가 저기 1번 칠했고, 여기 몇 번 칠했다고 칠까, 홍빈아? 1번 칠했다고 쳐봐. 이랬으면 여기 몇 가지야? 3가지지. 근데 여기에 1번 칠하고 저기 2번 칠했으면 몇 가지야? 2가지지. 그러니까 여기다가 내가 3을 쓰기도 뭐하고 2를 쓰기도 뭐하다고. 애매하지? 이런 애매한 상황 있잖아.
자, 1페이지로 가봐. 1번에 사칙연산을 잘하자. 괄호 1번 합의 법칙이라고 써있지. 거기 보면은 분류할 때라고 써있잖아 내가. 맞죠? 분류를 해야 돼. 이 확통 쪽에서 제일 잘하는 건 뭐냐면 분류를 잘하냐 못하냐 그 싸움이야. 여기서 내가 애매한 상황이야. 그러면 아니 뭐 그 수학하는 사람들이 보통 이러잖아. 뭐 이렇게 하잖아. 그리고 해설지에도 이딴 식으로 나오잖아. 뭐랑 뭐 이렇게 나누는 그 느낌. 그 느낌을 잘해야 돼. 다시 내가 A라는 저 경우의 수는 네 가지인 거 맞아. 네 가지인 거 맞는데 여기다 내가 생각을 해보니까 얘랑 색깔이 같으면 얘가 3이 나오고 얘랑 색깔이 다르면 두 가지가 되잖아. 그럼 네가 그거를 하면 돼. 첫 번째 상황 A랑 C랑 같을 때, 두 번째 상황 A랑 C랑 다를 때. 근데 이거를 보통 못해. 물론 어려운 문제일수록 저걸 하는 것도 나도 어려워. 어려운 문제면 저 분류하는 거 되게 쉽지가 않아. 수능 시험 보러 들어가기 직전까지도 저 분류를 안 하고 그냥 머리로 하는 인간들도 있어. 그러니까 점수가 안 나오지. 분류하는 거 이렇게 노트에다 쓰는 건 이런 거라는 거라고. 된 거야? 그럼 A랑 C랑 같을 때라고 한다면 A의 경우의 수 일단 네 가지고 얘가 만약에 빨간색 칠했으면 무조건 빨간색이라니까 고민할 게 없어. 한 가지야. 됐어요? 그럼 여기 빨간색 칠했어. 괜찮아? 빨간색 칠했으면 여긴 당연히 경우의 수 세 가지가 되겠고, 얘 만약에 2번 칠했어. 그럼 얘는 2번 칠은 상관없어요. 그냥 세 가지가 되겠다고요. 됐나요? 다음 두 번째 이야기. A랑 C랑 만약에 다르다라고 한다면 A의 칠할 경우의 수 네 가지가 되겠고, 얘가 1번이면 얘는 2번이라고 쓰시면 되겠죠. 2번, 3번, 4번 중에 선택이야. 세 가지. 그럼 1번과 2번이 아닌 친구 여기 두 가지. 얘랑 뭐 색깔 똑같아도 상관없으니까 두 가지. 이렇게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왜 대각선부터 내가 먼저 하는 걸까요? 대각선부터 해야지 얘가 인접하는 게 많아진다고. 얘 인접하는 게 많아져서 내가 고민하기가 편하단 말이야. 근데 얘부터 얘하고 얘 하잖아? 해봐. 집에 가서 일단 짜증이 날 거야 벌써. 알았죠? 그래서 그냥 대각선부터 했으면 좋겠고 이 분류를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됐나요? 넥스트 3번. 이렇게 할게. A, 그 다음 B, C, D, E. 예비고일 내가 가르칠 때 이제 수학학까지 뭐 선행했다, 수원까지 선행했다 그렇게 했을 때 항상 내가 레벨 테스트 같은 데 이 문제를 넣어. 이 문제를 넣으면은 단 한 명도 못 맞춰. 그러니까 저걸 맞추는 애들 있으면 걔는 좀 그래도 감각이 좀 있는 애라고 내가 표현하는데 거의 대부분 못 맞춰. 내 경험상으로는. 왜? 뭘 해야 될지 모르거든. 자, 그럼 우리가 배운 대로 갈게요. 먼저 순서를 정할게요. 인접한 문제 제일 많은 거 누가 봐도 이거죠? 이거부터 하고 싶잖아요. 감각 느끼세요 그냥. A. 그 다음에 B, C, D, E는 다 똑같아요. 뭐부터 해도 상관없어요. 저 E부터 할게요. 괜찮죠? 그 다음에 E 한 다음에 D로 가는 순간 망하는 거야. 역시나 대각선. 대각선 가세요. 됐어요? 그 다음에 B 하시고 D 할게요. 이것도 대각선 마인드. 그러면은 해보면서 느꼈어야 돼. 여기 네 개를 그 색칠하는 느낌이 요거랑 약간 비슷하다는 느낌이 들어줘야 돼. 오케이? 그래서 여기서도 나눌 거야. 첫 번째, E랑 C랑 같을 때. 두 번째, E랑 C랑 색깔이 다를 때. 저렇게 두 개로 나눠볼게요. 그럼 좀 편해질 겁니다. A의 경우의 수 5가지. 색깔 5개니까. 그 다음 여기 칠할 경우의 수 4가지. 얘는 한 가지일 거고. 생각해볼까요? 여기 1번 칠했고, 그 다음에 여기 2번 칠했고, 여기 2번 칠했다고 친다면 여기에 칠할 거는 3번, 4번, 5번 중에 하나일 거야. 3가지. 뭐 얘랑 색깔이 똑같아도 상관없으니까 3가지. 됐어요? E랑 C랑 만약에 다르다고 한다면 5 곱하기 4 곱하기 3 하시면 되겠고, 1번 칠했고 2번 칠했고 3번 칠했다면 4번 5번 남는데 4번 5번 남는 거니까 얘는 2가지, 얘도 2가지. 됐어요? 이렇게 해서 둘이 더 하셔야죠? 이것 또는 이거니까 더 하시면 되고, 아까도 이거랑
이것 또는 이거니까 더하시면 됩니다. 분류하시고 더하시는 겁니다. 오케이? 일단 아주 기본적인 이야기 한 상황입니다. 넘어가 볼게요. 지루하지 않나요? 나 지금 돌아버리겠는데, 지루해서. 그리고 내가 가르친 애들 4명 있긴 한데, 처음 보는 친구들 2명 있어가지고, 지금 저 낯을 가리고 있는데. 민망했네. 웃기니, 홍빈아? 갑니다. 자, 그 다음 뭐냐면, 넘버링이 좀 잘못된 것 같다, 내가. 아, 오케이. 순위가 좋아. 순열은 퍼뮤테이션이라고 하고요. 그 정도 영어 단어 좀 기억하세요. 뭐 영어 영역에 안 나오지만 퍼뮤테이션. 그래서 P야. 그 네오박스 서로 다른 N개 중에서 저 안 써요. 서로 다른 N개 중에서 R개를 뽑아 순열은 순서 있게 나열하는 경우의 수. 순서 있게 나열하는 경우의 수. 그 N이 서로 다르다는 거 개 중요해요. 그거 좀 망각하거든요, 보통. 서로 다른 N개 중에서 R개를 뽑아 순서 있게 나열하는 경우의 수야. 그 N이 그런 그 개체들이 서로 같음에도 불구하고 순열을 쓰는 그런 그지 같은 일이 벌어질 때가 있어. 너네가 조만간 할 일이야. 근데 서로 다른 N개에서만 순열을 쓸 수 있다는 거 인지해야 돼. 알았죠? 그때 그 계산하는 과정은 NPR 이렇게 써서 이 정도는 괜찮잖아. 이렇게 쓰셨어요? 서로 다른 N개 중에서 R개를 뽑아서 순서 있게 나열하는 거죠? 다시 한번 강조할게요. 이 N이라는 친구는 서로 다르다. 만약 5P3이야. 5P3이라는 거 5 곱하기 4 곱하기 3. 어렴풋이 기억은 날 거야. 그렇게 계산하면 된다. 라고 그냥 쓰여져 있으니까 편안하게 보시면 되고요. 이게 순열이고요. 두 번째는 조합입니다. 조합이라는 거는 서로 다른 N개 중에서 R개를 뽑는 경우의 수죠. 역시나 또 강조하고 싶어서 네오박스에다 서로 다른 써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조합은 콤비네이션이라고 해서 C를 쓰는데 선택의 좀 개념이 더 강해서 초이스라고 봐도 괜찮아요. 그냥 우리끼리. 원래는 콤비네이션이지만. 그래서 N개 중에서 뽑겠습니다. R개를 뽑기만 하겠습니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됐나요? 그때 요거를 계산하는 방법은 요걸 이용해서 계산하는 거라고 기억하고 있죠? 쓸게요. NPR이라는 친구를 R 팩토리얼로 나누겠다. 이렇게 하는 편입니다. 괜찮으세요? 그럼 아까는 내가 이 나누기 개념으로 설명을 드렸는데 이번에는 그냥 한번 가볼게요. 내가 5개 중에서 3개를 뽑아서 순서 있게 나열한다는 그 개념은 뭐냐면 일단 5개 중에서 3개를 뽑아요. 그 다음에 3개를 일례로 나열하는 그 액션을 취해주면 되는 거잖아요. 맞나요? 그게 5P3이에요. 그래서 이 3팩이 나눠지는 거다. 이것도 괜찮아요? 맞죠? 그래서 사실 우리가 순열과 조합이라고 하지만 조합을 먼저 배우고 순열을 배우는 거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왜냐면 조합이 먼저잖아. 액션 자체가. 그런 건데 일단 좋아요. 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2번 NPR의 계산. 괄호 1번 보시면 NPN이라고 써 있습니다. 걔는 N 곱하기 N-1 곱하기 하셔서 3 곱하기 2 곱하기 1까지 갑니다. 저거를 뭐라고 부르냐면 N 팩토리얼이라고 부르죠. 맞죠? 옛날에는 그거 되게 싫었거든요. N 팩토리얼이라고 안 하고 N팩, N팩 이절 했는데 근데 나도 요즘에 그냥 N팩이라고 하더라고. 5팩, 4팩 이렇게 하는데 마음대로 하세요.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NP0 서로 다른 N개 중에서 한 개도 안 뽑아. 한 개도 안 뽑으니까 경우의 수가 없는 게 아니라 한 개도 안 뽑는 경우의 수도 존재한다고. 그 경우의 수 한 가지. 그 다음에 서로 다른 N개 중에서 한 개를 뽑는 경우의 수는 당연히 N가지겠죠. 3개 중에서 하나를 뽑는 거니까. 그래서 좀 이따가도 보여드리겠지만 뒤에 P1이 나오거나 C1이 나오면 그냥 얘만 이렇게 있다라고 생각해도 괜찮아요. 그냥 머리를 그냥 좀 사고를 그렇게 넘기시면 되겠고요.
다음 세 번째. NPR 내가 이렇게 써놨고요. 거기 아래 살짝 빈 공간이 있긴 한데 뭐 알아서 하세요. 내가 예를 들어서 5P3 해볼게요. 5P3이라는 친구 써볼게요. 5P3은 5 곱하기 4 곱하기 3이에요. 맞으세요? 5 곱하기 4 곱하기 3을 내가 이상하게 써볼 거예요. 5 곱하기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 2 곱하기 1 이렇게 쓸게요. 왜 이렇게 썼냐면 팩토리얼을 이용해서 얘는 5팩이라고 쓰고 얘는 2팩이라고 쓸게요. 왜 이렇게 썼냐면 이렇게 표현된 상황이 요 5가 이 5고 이 2는 왼쪽 거랑 오른쪽 걸 뺀 거야. 오케이? 그래서 NPR이라는 친구의 정의식이 이렇게 표현되거든요. 저는 수학 가르치는 사람 아니에요. 이걸 최대한 쉽게 설명해 주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이 친구를 이렇게 쓰겠대. 앞에 거 그냥 팩토리얼 때리고 분모에는 얘랑 얘랑 뺀 걸 쓰겠대. 이게 수학을 하는 그런 수학 좋아하는 사람들이 표현하기를 저렇게 쓰기로 약속했대. 그래서 이거 외우셔야 돼요. 이거 기본적으로 아셔야 돼요. 다시 한번 쓸까요? 저 왼쪽에다가 순열 내가 계산한 거 이렇게 길게 써놨죠? 오른쪽 다시 한번 써주세요. n 팩토리얼 n-r 팩토리얼 이렇게. 그럼 조합도 정의식으로 쓴다면 우리가 요거라는 거 알잖아. 여기다 이거 대입한다고 생각하시면 분모 안으로 내려가신다고 한다면 r 팩토리얼 n-r 팩토리얼 n 팩토리얼 괜찮을까요? 저거 자유자재로 쓰실 수 있어야 돼요. 왜냐면 나중에 증명 문제가 나올 때 저런 거 좀 써야 되거든요. 또는 뭐라고 할까? 좀 계산이 복잡할 때도 저걸 쓰거든요. 그건 중간고사, 기말고사 할 때 말씀드릴 거고. 된 거죠, 여기까지? 그때 이 구조를 잘 봐야 돼. 구조. 보세요. 팩분의 팩이면 한 번만 더 얘기할게. 팩분의 팩일 때 요 숫자와 요 숫자를 더한 게 분자에 있으면 한 번만 더 r이랑 n-r이랑 더하면 n 여기 있잖아. 팩분의 팩이고 r n-를 더한 게 n 여기 있으면은 이 친구는 조합으로 바꿀 수 있다는 거야. 무슨 얘기? 예를 들어서 5팩, 3팩분의 8팩이 있어. 그럼 저거를 미친 사람처럼 계산하지 말고 8, 7, 6, 5, 4, 3, 2, 1 5, 4, 3, 1, 3 이러지 말고 가만히 꼬라봤더니 팩분의 팩이고 5랑 3이랑 더한 게 8이잖아. 그럼 8C 5 또는 8C 3 하면 된다고. 괜찮아요? 팩분의 팩일 때 조합으로 바꿀 수 있다. 이 마인드를 기억하자는 얘기야. 됐죠? 다음은 괄호 4번의 암기. 필수는 아닙니다. 근데 암기하면 너가 빨라질 겁니다. 3팩 외우시고요. 2팩은 알잖아. 2팩은 이긴 거 왜 몰라. 4팩, 5팩, 6팩 거기 써있네요. 0팩, 0팩은 1이라는 거. 그건 그냥 닥치고 암기. 0팩은 1, 0팩은 1, 0팩은 1. 그거 보여줄까요? 여기 부분을 이걸로 바꿔볼게요. NPN이라는 친구는 앞에 있는 친구 N팩, 오케이? 얘랑 뺀 거 0팩이지. 정의 자체가 저러니까 이걸 정의를 바꾸면. 근데 그게 N팩이잖아. 그러니까 얘를 1로 규정할 수밖에 없어. 사실 0팩은 말이 안 돼. 0P 0이 말이 되냐고. 무슨 의미야? 서로 다른 연계 중에서 연계를 뭔 개소리야. 의미가 없는데 이 정의식을 규정하기 위해서는 0팩을 1이라고 규정할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논리래. 그래서 0팩은 1이라고 일단 그냥 받아들이지. 0의 0승은 정의하지 않는다. 그거 그냥 받아들이잖아. 그치? 그런 거랑 똑같은 느낌이야. 0팩은 1이야. 3팩, 4팩, 5팩, 6팩인데 그냥 외워요. 얘는 6이고 얘는 24고 얘는 120이고 얘는 720이다. 요 정도까지.
그 거듭 제곱수 있죠. 3의 6승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도 저는 세 자릿수 정도까지 외우게 하는데 이것도 세 자릿수 정도까지 700까지 가는 거는 굳이 안 해도 되고. 다음 5번째, 자유롭게 사고하기라고 써 있는데 7팩이라는 친구를 그냥 7 곱하기 6 곱하기 5 곱하기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이라고 보지 말고 얘를 7 곱하기 6팩 이런 분위기로 봤으면 좋겠고, 이 친구를 7 곱하기 6 곱하기 5팩 이런 마인드로 봤으면 좋겠다고. 약간 좀 부분적으로 쓰고 나머지는 팩토리로 날리는 이런 느낌 좀 가졌으면 좋겠다고. 왜 그러냐? 한 4년 전쯤에 마지막 답이 이거였어. 이거였단 말이야. 그래서 내가 이제 돌아다녀서 풀이를 좀 봤지. 내가 그래서 평소에 풀이 안 보고 사는 거야. 내가 화가 나서. 이걸 어떤 새끼 어떤 새끼도 아니야. 여자야. 7 곱하기 6 곱하기 5 곱하기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 이렇게 쓰고 5 곱하기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 이렇게 쓰고. 여기서 내가 이것까지는 내가 이렇으면 내가 이해했다고. 이렇게 지우는 느낌이었으면 내가 이해를 하겠는데 그 친구가 이렇게 지우고 있더라고. 내가 뭐 말하는지 알겠어? 왜 여기서 시간 낭비를 해? 이러지 말고. 이런 마인드를 내가 가르치게 된 얘기가 그 친구 때문이라고. 지금 한 23살 됐겠지. 7팩을 이렇게 보라고. 이렇게 보고 이렇게 봐서 이렇게 지우라고. 저 다 쓰지 말고. 알았어요? 그 마인드 때문에 그런 거야. 됐나요? 넘어갈게요. (3번) NCR 계산. NC형은 1입니다. 서로 다른 N개 중에서 하나도 안 뽑는 경우의 수 한 가지 나오고요. NC는 1이 되겠고요. NCN은 서로 다른 N개 중에서 N개만 뽑는 경우의 수는 역시나 그냥 전체 하나 뽑아버리면 되는 거니까 한 가지죠. 다음 두 번째 이야기. 100명 중에서 98명을 뽑는 경우의 수는 100명 중에서 2명을 나가라고 해도 똑같아요. 100명 중에서 98명 뽑는 거나 100명 중에서 2명 나가라고 하는 거 똑같은 거라고. 그래서 여기 이 친구를 바라봤을 때 이 숫자랑 이 숫자랑 더한 게 100이 된다고 한다면 항상 값이 동일하다. 조합에 대해서는요. 그래서 얘는 NCR은 NCN-R이랑 똑같다. 그때 여기는 이 숫자와 이 숫자를 더한 게 합이 n이 됩니다. 합이 n이면 된다. 오케이. 다음 괄호 3번. 얘를 먼저 말씀드릴게요. 예시. 거기 아래 보시면 윤구를 포함한 총 6명 중에서 2명을 뽑는 경우의 수야. 옛날에 내가 윤구라고 쓰지 말고 니네 각자 이름을 쓰라고 했는데 내 이름을 다 쓰더라고. 그래서 그냥 포기했어 이제. 맞죠? 6명? 윤구를 포함한 총 6명 있어요. 그때 이 6명 중에서 2명을 뽑고 싶은 거야. 됐나요? 그 6명 중에 2명을 뽑는 그런 방법은 이것 또는 요거야. 뭐 또는 뭐냐면 윤구를 포함해서, 윤구가 누군지는 알죠 지금? 저예요. 윤구를 포함한 해서 2명 뽑을 수도 있고, 윤구를 포함하지 않고 2명 뽑는 상황일 수 있어요. 맞나요? 요것 또는 요거야. 그럼 윤구를 포함해서 2명 뽑는다면 얘 이미 뽑았어. 낙하산이야. 나머지 5명 중에서 1명 뽑으면 돼. 오실. 괜찮아요? 윤구를 포함하지 않고 2명 뽑는 상황은 얘를 배제하고 5명 중에서 2명 뽑으면 되겠죠. 이렇게 돼요. 그래서 6C2라고 하는 저 친구를 이렇게 분리가 가능합니다. 자, 그럼 이렇게 예시를 들고 저는 이거에 맞춰서 문자로 표현해 볼게요. 6, 5, 얘랑 얘랑 1 차이 나고요. 2, 1, 얘 1 차이 나고요. 얘랑 얘랑 똑같고요. 얘랑 얘 1 차이 나요. NCR은
1 차이 나도록 n-1c r-1 더하기 n-1c r 이렇게. 오케이. 이런 게 있었어. 세조 교과서도 있고 뭐 다 있어. 근데 이렇게 보면 무슨 말인지 몰라. 그래서 예시를 들어서 설명드렸고 이렇게 받아들이면 돼. 그럼 얘는 뭐냐? 이제 저걸 보고서 판단할 때 n-1, n-1 똑같고 얘랑 한 칸 차이인 걸 더해. 그러면은 작은 거에다가 더하기라고 작은 거에다 더하기란다. 이렇게 생각해도 되고 그냥 요걸 좀 눈에 익혀서 보면 돼. 그래서 거기 아래 예시가 있어. 5c 더하기 5c 더하기 6c3 더하기 7c4 더하기 8c5 더하기 9c6이야. 이거 실제로 수학 카 파트 기출 중에 한 문제야. 다음 중 맞는 것을 고르세요. 이렇게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다음 중 맞는 것을 해서 장호 기출이었던 걸 이렇게 기억, 니은, 디귿, 리을, 미음 이렇게 있어요. 한 디귿쯤 있는 상황에서 얘가 뭐 얼마다라고 써 있는 거야. 그러면 학교 선생님이 원하는 바는 뭐야? 이거 구하고 요거 구하고 요거 구하고 요거 구하고 요거 구해서 다 더하기를 바랬던 거야. 왜냐면 시간을 쏟게 만들려고 해야 되잖아. 나는 너네들한테 시험을 잘 보게 만들려고 하는 사람이고 학교 선생님은 시험을 잘 못 보게 만들려고 하는 존재잖아. 일반적으로. 그렇잖아. 근데 진짜 이윤구가 원하는 풀이는 뭐겠어? 이걸 보고 귀엽네. 6C2 이렇게 6C랑 63 더하면 귀엽네. 7C3 얘랑 더하면 8C4 얘랑 더하면 9C5 9C5랑 9C6 더하면 10C6 이렇게 됐나요? 연쇄적으로 이렇게 더하는 느낌. 이거 비슷한 거 하는 게 이항정리라고 하는 단원이야. 그때 또 뭔가 공식화 되는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일단 이렇게 받아들이시고요. 이 친구랑 친해지세요. 얘랑. 알았죠? 요거랑 친해지면 돼요. 암기. 총 8가지 써놨네요. 조합수 좀 암기 좀 하면 좋죠. 2C2나 3C2 정도는 바로 느껴질 거예요. 그거는 2C2는 1이고요 3C2는 3C2랑 3C1이랑 똑같으니까 3이 될 거예요. 이제 4C2부터는 좀 외웠으면 좋겠는데 5C2, 6C2, 7C2, 8C2 이 정도는 좀 바로바로 튀어나올 수 있게 암기하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3결도 6C3, 7C3, 8C3 이 정도의 느낌도 좀 외우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렇게 8가지 일단 필수적으로 암기시킬게요. 얘는 6이에요. 얘는 10이고요. 얘는 15고요. 얘는 21이고 얘는 28일 거야. 87, 56 나누기 맞네. 나 가끔 까먹어. 됐지? 이거 할 때마다 막 그거 하지 말라고 막 이거 나누고 막 이러지 말란 얘기야. 바로 이렇게 튀어나왔으면 좋겠고 63 생각해봐. 6 곱하기 5 곱하기 4를 3팩으로 나눈 거지. 20 이제 외워. 63 보자마자 그냥 20이 떠오르도록 만들라고. 오케이? 다 할 수 있잖아. 9, 9단 외웠잖아 우리. 8, 9, 72 할 때 8을 9번 더하니? 아니잖아. 그냥 8, 9, 72 이렇게 했잖아. 똑같아. 63, 20 바로 1차원적으로 그냥 바로 가라고. 73이라는 친구는 7 곱하기 6 곱하기 5야. 그걸 3팩으로 나눠. 그럼 7호 35죠. 됐어요? 그 다음에 56인가 그렇게 했을까요? 이렇게 가시면 되겠어요. 자, 8개 정도는 외워주기 바랍니다. 순열 유형 정리라고 하는 거 정리해 볼게요. 내가 분명히 지루하다 했어요. 좀만 참아요. 지금 쉬면 타이밍이 조금 안 맞아요. 그래서 그래요. 이게 원순열이 됐든 뭐 중복순열이 됐든 똑같습니다. 항상. 그러니까 이 마인드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첫 번째 케이스 이웃하도록
남학생 3명이 있고 여학생 4명이 있습니다. 그 일렬로 나열할 때 남학생끼리는 이웃하도록입니다. 이웃하면 박스로 묶는다. 뭔가 이게 주머니로 묶는다. 이웃하는 것끼리. 남학생들을 B로 할게요. 여학생을 거리라고 할게요. 이렇게 4개가 있다고요. 저기 3개가 있고요. 그럼 이웃할 것들을 묶으라고 이렇게. 박스로 묶든 주머니로 묶든 저렇게 묶어주시고, 그럼 이렇게 판단했을 때 개체수로라고 표현하는데 덩어리 하나, 둘, 셋, 넷, 5개의 개체수입니다. 지금 상황이. 그럼 저 5개의 개체수를 일렬로 나열하시면 5팩토리얼 하나로 묶어서 하시고 AND 나열하신 다음에 여기 안에 있는 저 남자 새끼들이 서로 자리 바꿀 수 있잖아. 자리 바꿀 수 있는 거 3팩 이렇게 곱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박스로 묶고 처리한다. 이게 중요할 것 같고요. 두 번째 케이스. 이웃하지 않도록입니다. 이웃하지 않도록은요, 이웃해도 상관없는 것부터 나열한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자, 남학생 2명, 여학생 3명이 있는데요. 그때 남학생끼리는 이웃하지 않도록. 그러면 여학생끼리는 이웃해도 상관이 없어요. 그러면 여학생들을 먼저 나열해요. 됐나요? 그리고 뭐 액션 쳐지 말고요. 얘네들을 나열했으니까 3팩을 곱하라고 일단. 됐니? 여학생 먼저 나열했어요. 이제 뭐 걸1, 걸2, 걸3 이렇게 되는 거야. 그 다음에 남학생들이 이웃하지 않으려면 여기다가 빈 의자를 갖다 놓는 겁니다. 남학생이 앉을 수 있도록. 그럼 빈 의자가 네 자리가 다 다른 자리입니다. 왜냐면 이분이 이쁘고 안 이쁘다고 쳐봐요 그냥. 그럼 요 자리랑 요 자리 느낌이 다르잖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말하면 맞지? 또 기분 나빠지 말고 또 메모지상주 이러지 말고요. 요거야. 그래서 이 꺽스 네 자리 중이 서로 다른 네 자리가 되겠고, 그 자리 중에서 남학생 인간들 2명을 뽑아서 순서 있게 나열하는 거잖아. 이윤구랑 주민이랑 서로 자리 바뀌는 거 맞죠? 따라서 얘는 4P 이런 느낌으로 가면 돼요. 맞나요? 근데 4P라고 안 써도 돼요. 그냥 4 곱하기 3이라고 써도 되고요. 오케이?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케이스. 남녀 교대로인데 이런 예시를 좀 외우고 있어야 돼요. 꼭 남자 여자가 아니라 만약에 남녀 교대로라고 한다면 책꽂이가 꽂혀 있는데 수학책 영어책을 남녀 교대로 아니라 수학책 영어책을 교대로 하겠다. 뭐 이럴 수도 있는 거야. 다 똑같은 거거든요. 근데 남녀 교대로 이런 교대로의 느낌일 때는 2가지로 분리하고 있어야 돼요. 머릿속에서. 개수가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거든요. 거기 동그라미 1번 보시면 인원수가 다를 때야. 인원수가 달라. 남학생 3명 있고 여학생 2명 있어. 그럼 그때는 남녀 교대로 되려면 무조건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 남 이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맞나요? 그래서 요 상황이라고 할 때는 이런 무조건 이 세팅이 되어 있는 상황이니까 남자 자리에다가 남자들 서로 나열하시면 되겠고, 여자 자리에다가 서로 자리 바꾸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인원이 같아. 남자 셋, 여자 셋 이렇게 됐다고 쓴다면 남녀 이렇게 될 수도 있고요. 여남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맞나요? 그럼 이렇게 된다라고 한다면 얘는 하나, 둘, 셋, 3팩. 여학생 쪽에서도 3팩 땡기면 돼요. 됐나요? 이거 뭐 경우에서 뭐가 달라지나요? 똑같지? 그럼 이렇게 생각하세요. 3팩 곱하기 3팩, 여기도 3팩 곱하기 3팩. 이것 또는 요거니까 둘이 더한다고 생각해도 괜찮고요. 또는 3팩 곱하기 3팩 하신 다음에 남녀일 수도 있고 여남일 수 있다. 그런 2가지가 똑같다. 이렇게 하셔도 되죠. 오케이. 그건 선택적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가요. 뭐뭐 사이에 뭐뭐가 오도록입니다. 자, 윈터라는 단어인데요. 윈터가 W와 T 사이에 2개 문자가 들어가도록입니다. W, T, 찡찡 요 사이에 이렇게 들어갔으면 좋겠고, 나머지 문자 2자리가 이렇게 있을 것 같습니다. 맞나요? 괜찮지? 근데 이것도 당하면 안 돼. 뒤통수 맞으면 안 돼.
W랑 T 사이라는 게 꼭 W가 왼쪽에 있고 T가 오른쪽에 있을 필요는 없단 말이야. T가 왼쪽에 있고 W가 오른쪽에 있어도 괜찮아. 얘랑 얘랑 자리 바꿀 수도 있다. 이거부터 할까요? 불안하니까. 됐죠? 자리 바뀌는 거 액션체예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잡은 거야. 그 다음 극단적으로 요거 이윤구, 이거 최항성 원장님, 뭐 누군지 모를 수도 있지만 사진 찍는 거야. 그럼 요 사이에 들어갈지 아니면 떨어져서 앉을지 어떤 느낌이야? 여기 느낌은 좀 그지 같은 느낌이잖아. 표정 관리 잘해요. 그지 같은 느낌이잖아. 여긴 선택받은 두 명이잖아. 맞아? 그럼 W랑 T가 아닌 그 4개 중에서 2개를 뽑아야 될 거 아니야. 그치? 2개 뽑아. 됐어? 2개 뽑았어. 만약에 이제 누구랑 누가 선택됐어. 또 자리 바꾸려고 생초리 칠 거 아니야. 자리 바꿔. 이팩. 됐나요? 여기까지가 예를 들어서 뭐 I 뭐 있냐 문제가. I랑 R. 예를 들어서 I랑 R이 선택돼서 여기 들어갔다고 쳐. 됐나요? 그럼 나머지 2개가 이렇게 있는 거야. 이제 개체수가 총 3개야. 하나, 둘, 3개란 말이야. 그럼 개체수들이 서로 자리 바꿀 수 있는 거니까 3팩 이렇게. 됐나요? 한 번만 더 순서를 좀 바꿔서 해볼게. 이 사고 과정은 조금 바뀌어도 상관없어요. 자, 첫 번째. 일단 좋아요. WT 자리 바뀌는 거 2가지. 요 덩어리 잡아요. 하나, 둘, 셋 자리 바뀌는 거 3팩. 이것도 괜찮고. 그 다음에 여기 안에 들어가는 거. 이거 약간 좀 불안하다. 먼저 선택하면서 갖다 집어넣는 게 맞는 것 같다. 그 상황을 좀 생각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선택해서 4개 중에 선택해서 2개를 일렬로 나열하는 거 하시고 그 다음에 하는 게 제일 깔끔할 것 같다. 이렇게 갈게요. 괜찮으세요? 지금 이거 왜 하는지 알죠? 다 거기서 거기입니다. 이거 하고 있으면 똑같아요. 사일런트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걸 나열할 때 양쪽 끝에 반드시 모음이 적어도 하나 존재하는 경우의 수. 모음 알죠 다? 근데 모음 모르는 사람 있었어요. 모음은 I랑 E죠. I랑 E입니다. 그럼 자음 4개, 모음 2개입니다. 그때 양쪽 끝에 반드시 모음이 적어도 하나 있다는 소리는 모음 와도 되고 모음 자음 와도 되고 자음 모음 와도 돼. 맞나요? 적어도라는 단어가 있으니까 당연히 6번을 생각해 본다면 전체 경우의 수에서 둘 다 양쪽 끝 둘 다 자음이 오는 경우의 수를 빼면 어떨까? 맞지? 양쪽 끝 자음이 오는 거를 빼면은 그 상황이 될 겁니다. 그럼 양쪽 끝 자음이라는 소리는 이렇게 쓸까요? 자음 하나 둘 셋 넷 자음 이렇게 써도 괜찮고 전체 경우의 수는 6팩입니다. 6팩에다가 이제 이걸 해볼게요. 자음 4개 있어요. 자음 4개 중에서 2개를 뽑아서 순서 있게 나열해요. 4개 중에서 순서 있게 나열해요. 됐나요? S랑 T라고 예를 들어요. 이렇게. 그럼 나머지 4개는 그냥 자유롭게 갖다 집어넣으면 돼요. 4팩 이렇게 액션을 취해서 가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다음은 6번째 이야기 0, 1, 2, 3, 4 자, 0이 있어요. 숫자 카드에 0이 있으면 조심해야 됩니다. 항상. 왜냐면은 세 자릿수를 만들려고 한다고 쳤을 때 맨 앞에 0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0이 있는지 없는지 한번 확인하시고 일단 0이 있습니다. 숫자가 하나씩 적힌 5장의 카드에서 서로 다른 3장을 뽑아 만들 수 있는 세 자리 자연수 중 3의 배수의 개수를 구하세요 라고 했어요. 3의 배수가 나왔어요. 그럼 아까 배수 판정법 다 외우라고 했잖아요. 맞나요? 3의 배수의 특징은 각 자릿수의 합이 3의 배수면 돼요. 다시 뭐라고요? 각 자릿수의 합을 다 더했을 때 3의 배수면 된다고요? 그거 하나 외우자고요 지금 또. 그러면 각 자릿수의 합이 3의 배수가 된다라고 하는 거를 취하기 위해서 x를 취하기 위해서는 0, 1, 2, 3, 4 라고 하는 5개의 카드에서 3개를 뽑았을 때 그 3개 수의 합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지를 판단하는 거예요. 이거부터 했으면 좋겠거든요. 저 분명히 이렇게 말하거든요. 근데 안 한단 말이에요. 3개를 더했을 때 합의 범위를 먼저 잡는 거예요. 바운더리를 잡겠다고.
그럼 제일 작을 때는 당연히 0, 1, 2 이렇게 뽑았을 때지. 최소 3이야. 세 개를 합하면. 제일 클 때는 2, 3, 4야. 2, 3, 4를 다 더하면 저 등차수니까 가운데도 3 곱하면 돼요. 9. 된 거죠? 그래서 합의 범위가 3에서부터 9까지야. 아, 그래야지 느껴져요. 합이 3일 때, 합이 6일 때, 합이 9일 때 이렇게 세 개로 나누고 싶다. 괜찮으세요? 왜 합으로 나눈 거야? 각 자릿수의 합이 3의 비수여야지 3의 비수가 된다고요. 그럼 각 자릿수의 합이 3이 될 때는요, 그때 숫자 배열은 0, 1, 2일 거예요. 맞나요? 각 자릿수의 합이 9가 될 때는 아까 했잖아요. 2, 3, 4밖에 없어요. 무조건 저렇게 될 거예요. 맞나요? 각 자릿수의 합이 6이 되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일단 간단하게 0, 2, 4도 있고요. 1, 2, 3도 있네요. 숫자 배열에 대해서 말씀드린다면 저런 상황일 거라고요. 괜찮으세요? 자, 이제 얘를 나열할게요. 2, 3, 4라는 친구를 나열하면 3패까지고요. 1, 2, 3이라는 친구를 나열하면 3패까지예요. 맞나요? 0, 2, 4라는 친구를 나열하면 3패까지인데, 자, 3패이라고 내가 쓰고 기분이 안 좋아야 돼요, 지금. 아니잖아요. 아니라는 걸 인지하면 돼요. 왜 아니지? 0, 2, 4나 0, 4이면 안 되잖아. 2를 빼. 똑같죠? 3패 이렇게. 됐어요? 저거 다 더하시면 답이에요. 오 페이지까지 하고 쉴 거예요. 저 지금 끊으면 애매해서요. 넘어갑니다. 다음은 5번째. 첫 번째 케이스, 뭐뭐를 포함하도록 또는 뭐뭐를 포함하지 않도록 이렇게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예시 문제로 설명드립니다. A, B를 포함한 12명 중에서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A랑 B는 이름이 있고요. 나머지 10명은 이름이 없네요. 이름 없는 10명, 뭐라고 하기 뭐하니까 이렇게 쓸게요. 이랬을 때 12명 중에서 5명을 선택할 때요. 첫 번째 문제, A, B를 모두 포함하여 뽑는 경우의 수야. A, B를 모두 포함하여 뽑는 경우의 수. 12명 중에서 A, B를 모두 포함한다면 이미 얘를 낙하산 뽑아놓고 이 10명 중에서 3명 뽑으면 돼요. 맞나요? 이게 답이야. 다음에 2번 문제는 A는 포함하고요. B는 포함하지 않을 때야. A는 포함을 했어. 그럼 이제 4명만 더 뽑으면 돼. 얘 뽑으면 안 돼. 10명 중에서 4명을 뽑으시면 돼요. 됐나요? 정말 쉬운 문제를 했지만 다 비슷비슷합니다. 다음은 두 번째 케이스입니다. 적어도 남학생 6명, 여학생 5명 중에서 대표 4명을 뽑습니다. 그때 적어도 남자 1명, 여자 1명을 포함하도록 뽑는 경우의 수입니다. 머리가 아파요. 그냥 전체에서 남자만 4명 뽑거나 여자만 4명 뽑는 걸 빼버려요. 그냥. 그럼 총 몇 명이라고 해요 지금? 11명이죠? 11명 중에서 4명을 뽑을 건데 대표니까 조합으로 뽑아버리시면 되고요. 남학생들만 4명 뽑아요. 6명 중에서 4명 뽑고요. 또는 여학생 중에서 4명 다 뽑아버려요. 이러면 되겠죠. 계산하지 마요. 그냥 저렇게 쓰기만 하면 돼요. 세 번째 이야기. 뽑고 나열하기라고 했는데 그냥 X만 잘 취하면 돼요. 어른 5명과 어린이 6명 있는데요. 어른 1명, 어린이 2명을 뽑고 일렬로 나열한대요. 어른 5명 중에서 1명 뽑고요. 어린이 6명 중에서 2명 뽑아요. 그럼 지금 뽑혀있는 친구들은 3명이에요. 맞나요? 그 3분을 나열하세요. 3패. 이렇게 액션을 쪼개서 잘 하시면 됩니다. 됐나요? 다음 이제 도형 쪽으로 갑니다. 직선의 개수
직선을 잠깐 탐구하면 아마 중학교 1학년 때 배웠는데 하나의 직선이 결정되려면 점 두 개가 필요해요. 맞죠? 어떤 점이랑 어떤 점 이렇게 있어. 무조건 이 직선 하나로 결정됩니다. 점 하나로는 직선이 결정될 수가 없습니다. 맞나요? 첫 번째, 이런 상황이면 한 직선에 점 3개 이상 있는 게 아닌 그냥 막 하나, 막 이렇게 중구난방으로 이렇게 표현되어 있다면 오케이? 저렇게 중구난방으로 8개 정도 나올게요. 8개 정도 있다라고 쳤을 때 그때 직선의 개수를 구하라고 한다면 점 2개만 뽑으면 되는 거니까 8C 이렇게 하면 돼. 근데 두 번째 상황은 이런 상황이야. 한 직선 위에 점이 3개 이상 있는 상황. 센수하게 이런 문제가 있을 건데 이제 저런 상황이야. 점이 8개 있는데 저기 직선에 3개 있고 아래 직선에 5개 있어. 이 직선의 이름 L이라고 부를게. 이 아래에 있는 직선의 이름을 M이라고 부를게. 설명을 위해서 출발합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직선의 개수를 구하는 거야. 그러면은 일단 아무 생각이 없어. 그냥 8개 중에서 일단 2개를 뽑아. 근데 역시나 이게 답이 아니라는 게 느껴져야 돼. 왜 답이 아니지? 만약에 8개 중에서 2개를 뽑았을 때 이 점과 이 점을 뽑았을 때나 이 점과 이 점을 뽑았을 때나 이 점과 이 점을 뽑았을 때나 다 중복된단 말이야. 중복되니까 빼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줘야 된다고. 그 느낌을 일단 살리는 게 중요해. 괜찮죠? 그럼 뺄 거야. 뺄 건데 L에서 3개 중에서 2개를 뽑는 거를 뺄게요. 됐나요? 다음에 M에서 M이라고 하는 저 직선에서 5개 중에서 2개를 뽑는 거를 뺄게요. 맞나요? 근데 또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여기까지 하는 거야. 뭐냐면 L에서 3개 중에서 2개를 뽑는 거를 빼면 당연히 1가지, 2가지, 3가지잖아. 근데 이것도 하나의 직선이잖아. 그럼 저 직선까지 빼버린 거야. 그래서 마지막에 다시 더하기. 오케이? 이 직선은 존재하잖아. 그러니까 1을 다시 더해줘야 된다고. 직선의 개수니까. 요것도 역시나 똑같이 5개 중에서 2개 뽑는 게 10가지가 있는데 그 10가지는 여기서 빼버리신 다음에 이 직선 살려줘야 돼. 더하기. 이렇게. 됐죠? 이것만 조심하면 되고. 사실 환경통계 쪽에서는 그렇게 중요한 스타일의 문제는 아니고요. 그래도 기본적으로 알고 있자는 얘기고. 다음 대각선의 개수입니다. 정육각형이 있다고 쳐볼게요. 대각선이니까 이것도 직선의 일종이죠. 정육각형은 점이 6개 있습니다. 맞나요? 이런 건 대각선이라고 안 하죠. 이런 건 대각선이라고 안 하죠. 맞죠? 이런 건 대각선이라고 하고 이런 것들은. 그쵸? 그럼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일단 6개 중에서 2개를 뽑으면 직선도 있고 대각선도 있는데 무엇을 6개 하면 되죠. 이게 답이죠. 그쵸? 삼각형은 직선처럼 말씀드리면 직선은 점이 2개가 필요하고요. 삼각형은 점 3개가 필요해요. 그래서 만약에 점이 n개 있다라고 한다면 그냥 3개를 뽑는다라는 마인드로 가면 돼요. 물론 이제 여기서 또 문제가 생기는 상황이 벌어질 거야. 근데 일단은 이 마인드로 가세요. 오케이. 수학하에서는 되게 중요한 문제지만 크게 우리가 뭐 신경 쓸 필요 없을 것 같고요. 나중에 뭐 문제 나오면 가고요. 다음 네 번째 이야기 평행사 변형의 개수. 아, 나 작년에 이거 그려놓고서 수정해야지 해놓고서 또 수정 안 했네 이거. 너무 많이 그려서. 평행사 변형의 개수를 구하라고 한다면 이렇게 하는 건 아니잖아요. 뭐 이렇게 개수 세고 그건 좀 아니잖아요. 이제 우리 고딩이잖아요. 그래서 선을 보는 거야. 선을. 여기 하나 둘 셋 넷 다여 7개 중에서
두 개를 뽑는 거야. 그럼 예를 들어서 이렇게 뽑고 이렇게 뽑았다고 칠게. 다음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중에서 두 개를 뽑아. 예를 들어서 이렇게 뽑고 이렇게 뽑았다고 쳐볼게. 그러면 요 상황에서 만들어지는 요 평행사 변형이 나오지? 맞죠? 자연스럽게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그래서 선을 두 개씩 뽑으면 돼요. 가로선과 세로선 두 개씩 뽑으시면 돼요. 가로선 뽑고 세로선 뽑았으니까 당연히 곱하기로 처리해야 되겠죠. 다 왔습니다. 이제 쉴 시간이 왔습니다. 나도 쉬고 싶습니다. 자, 직사각형의 개수. 할 수 있겠지나?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그럼 뒤에 주면 되지. 자, 정사각형이라고 받아들여요. 이걸 정사각형으로 써 있으니까. 자, 먼저 직사각형의 개수야. 평행사변형이랑 똑같을 거야. 하나, 둘, 셋, 넷, 다섯 줄 중에서 두 줄 뽑으세요. 됐나요? 그 다음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곱 줄. 일곱 줄 중에서 두 개를 뽑으세요. 그럼 이게 직사각형의 개수입니다. 됐나요? 이거 계산하시면 되고 좀 이따. 이걸 기억하세요. 정사각형의 개수를 구하는 거는 노가다로 해야 된다. 이건 이제 아세요. 이건 어쩔 수 없다. 내가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근데 이 환유계통계 쪽이 경우의 수 쪽이 뭐냐면 사실 원래 노가다입니다. 근데 이쁜 노가다를 하려고 하는 거 아닌가 지금 우리가? 그런 게 이제 순열이 있고 조합이 있고 이런 거 아니에요? 조금 의미가 있게 우리가 하려고 하는 건데요. 원래는 그냥 다 하는 거야 원래는. 그치? 그럼 이쁜 노가다를 해야 돼. 그럼 이거 어떻게 하는 거냐면 1 곱하기 1짜리 크기가 하나 둘 셋 넷 쭉 가시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4 곱하기 6개 있어요. 맞아요? 24개라고 하지만 그걸 4 곱하기 6이라고 봐요. 2 곱하기 2짜리 2 곱하기 2짜리는 하나 둘 셋 맞나요? 그 다음에 이쪽으로 간다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맞아요? 그럼 3 곱하기 5개 있을 거예요 아마. 자 표로 그래서 말씀드릴게요. 정사각형의 크기 개수 해볼게요. 1 곱하기 1짜리는 개수가 4 곱하기 6이라고요. 됐어요? 2 곱하기 2짜리는 실제로 다 해보시면 3 곱하기 5개 있다고요. 약간의 규칙이 느껴지지 않나요? 하나씩 줄어들고 있어요. 왜 줄어들까요? 생각을 해봐요. 줄어들겠죠? 크기가 늘어난 만큼. 맞나요? 그러면 3 곱하기 3짜리는 뭐겠어요? 2 곱하기 4겠고요. 4 곱하기 4짜리는 뭐겠어요? 1 곱하기 3개 있겠죠? 맞나요? 이거 다 더하시면 돼요. 다 더한 게 2번이 되겠고. 만약에 정사각형이 아닌 직사각형의 개수를 구하라고 한다면 3번에 대한 답은 1번 상황에서 2번 상황 빼면 되죠. 직사각형 개수에서 정사각형 빼면 돼요. 맞나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거 내가 왜 하냐면 확률에서 이게 나온다고요. 확률을 구해라. 그런 경우의 수를 구하는 게 아니라 확률을 구하라고 한다면 전체 경우의 수분의 이거 경우의 수 하면 돼요. 오케이? 그때는 내가 절대로 그런 거 안 해요. 그때는. 알겠죠? 10분 쉬고 이제 본격적으로 가보겠습니다.